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돌진한 딸 키우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 5년 차예요.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위로 2살 차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우지요. 결혼 초반에는 언니 하고 잘 지내긴 했지만 신우와 올케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봐야 신우와 올케 사이겠죠. 시댁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시댁에 방문해서 시간 보내고 했습니다. 신우가 저랑 잘 지내는 척을 하기는 하지만 은근슬쩍 기싸움을 한 번씩 걸 때가 있었어요. 신혼 때 시댁에 방문하면 어디 브랜드 옷을 입거나 가방을 들고 갔을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는 했어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인데 저한테 올케 요즘 돈 좀 벌리나 봐 하면서 마치 제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하듯 말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랑 그러고 있으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려고 하긴 하십니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결국에는 신우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요즘 경제도 안 좋다는데 돈 좀 아껴 쓰고 해라 하는 잔소리를 몇 번 듣거나 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샀어요 하면서 받아치기는 했는데 괜히 저도 같이 덤벼드니까 신우가 더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몇 번 그런 일이 있던 뒤로부터는 그냥 시댁에 갈 때는 평범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케는 이제 결혼했다고 여자이길 포기했나 보네 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뭐 좀 부리고 다니고 싶지 않냐면서 빈정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언젠가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예전에 시댁 놀러 왔을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나 옷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는데 필요 없으면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주단지 모시듯 옷장 안에 처박아 놓을 필요가 있냐면서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멋부리고 다닐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 사용해주겠다고 말이지요. 안 빌려주기라도 하면 그날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이제 안 쓴다는 것 같은데 뭐가 아까워서 그러냐면서 그냥 한 번만 빌려주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일이지만 괜히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누나라고 은근슬쩍 누나 편에 서서 해명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건 크게 관심도 없는 건지 그래도 누나가 첫째라고 자기한테 양보도 많이 해주고 여태까지 자기가 누나 도움을 많이 받아왔으니 제가 누나 유별난 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지지 않냐면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어렵냐고 끝까지 신우를 대신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서 남편한테 그러면 누나랑 살지 나랑은 결혼을 왜 했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고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내가 신우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자기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하겠다는 대답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남편 생각에는 누나 앞에서는 누나 편 들고 내 앞에서는 내 편 들고 시모 앞에서는 시모 편 들고 박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 있던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저랑 절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일부러 회사에 월차까지 내서 제 앞으로 있던 잔업들을 다 정리할 요량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제 옷장에 그 옷이 없더라고요. 결혼식 날 입으려고 지난 주말에 세탁소에 드라이까지 돌려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옷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옷인데 말입니다. 당황스러워서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봤는데 그 옷이 왜 없냐는 겁니다. 저보고 세탁소에서 안 가져온 거 아니냐 하면서 잘 좀 찾아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건 없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급한 대로 다른 옷 꺼내 입고 친구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뒤풀이도 하고, 솔직히 결혼식장 가서는 사라진 옷 생각도 있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시간 보내다가 저녁 늦게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퇴근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네가 찾던 옷이 이거 아니냐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던 그 옷을 내밀더군요. 드라이 맡겼을 때 받은 비닐봉지 그대로 옷걸이에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릇이었습니다. 집이 무슨 궁궐 같은 것도 아니고 20평대 아파트의 제일 작은 방에 붙박이장 해놓고 옷방으로 해놓았거든요. 칸칸이 다 열어보고 샅샅이 뒤져도 없던 옷이 집에 돌아오니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마음이 급해서 못 받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자리에 걸어두려고 비닐을 벗겼는데 조금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드라이 돌린 옷인데 비닐 안에서부터 섬유탈 취재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은행거래 명세표가 하나 들어있더군요. 예금 주명에 떡하니 적인 세 글자. 신우 이름이 거기에 있었고요. 남편 불러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우 이름이 떡하니 적힌 거래 명세표를 들이미니까 남편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달아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결국 자초지종을 털어놓더군요. 제가 야근했던 그날에 신우가 약속이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늦게나 돼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신우한테 현관문도 열어주고 옷방문까지 열어줬던 거고요. 드라이 돌려서 새 옷 같은 깔끔한 옷이 있으니 신우는 신이 나서 그 옷을 가지고 나갔던 거였고, 제가 그 옷이 없어진 걸 알게 되자 남편이 신우시켜서 가져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한 거고, 제가 친구 결혼식장 가 있는 동안 돌려놓은 거였지요.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신우가 멍청하게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 거래명세표를 주머니에 넣어둔 바람에 저한테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게 소중한 옷이고 입을 계획이 있었으면 잘 챙겨뒀어야지 하면서 그걸 또 제 탓으로 몰더라고요. 저번에 싸웠을 때 신우 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가 마지막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 제가 앞으로 한 번이라고 했으니 이번에도 저보고 또 참고 넘어가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고 그 길로 제 짐들 싹 다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방금까지 보이던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가 잘하겠다 하는데 진작에 제가 잘하라고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제 전화 받고 시어머니도 그 길로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한테 제발 남편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를 하시고요. 이 일의 주범은 신우인데 왜 다들 신우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고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 싹싹 빌고 있고 시어머니는 남편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지 참.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신우한테서는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지르고 나니 그 뒤로부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우는 그때 일은 언급조차 안 하고 계속 쿨한 척 행동하는 걸 보니 참 낯가죽도 두껍다 싶었고, 그 뒤로부터는 신우하고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던 거죠. 신우가 제 앞에 수그리고 들 일은 없을 거고 괜히 두 사람 마주치게 해서 일을 또 만들봐야 두 사람도 차라리 제가 시댁에 발길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괜히 집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고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으면서 정작 본인들도 신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그럴 때도 시댁에는 남편 혼자 갔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연을 끊고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있는 시댁에만 안 가는 거지 시부모님 생신이라던가 하는 행사가 있으면 시부모님만 밖에서 따로 만나 저녁 식사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신우는 집에 있었지만 안 좋을 거 아니까
다행히 집에다 떼어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신우 하나만 걷어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남편과도 전에 없이 사이가 좋아지고 시부모님과도 물론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할 것 진작에 한바탕 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고 아이 돌 지났을 때도 신우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했는지 그런 신우한테도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이야 콩깍지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들겠지만 그 남자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의 본 모습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신우가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신우 때문에 억지로 시댁과 거리 두고 지내며 마음 불편해할 일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그 사람 좀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예상도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신우였어요. 자기 때문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알고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냈던 신우가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으니 솔직히 좋은 예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랑 남편한테 나 얼마 뒤에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 하면서 난데없이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큰 소리 치면서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도 더 이상 신우한테 쩔쩔매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돈 내놓으라는 신우의 말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 줄 돈도 없고 있어도 줄 생각도 없다고 확실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말 안 하면 남편이 거절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당당하게 자기가 맡겨놓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 신우한테 나 모르게 돈이라도 빌린 게 있나 싶어서 흠칫했습니다. 남편한테 혹시 신우한테 빌렸던 돈이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그거는 생각도 못 해본 사실인지 돈 빌린 적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줬어요.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쯤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최초에는 남편과 시부모님, 신우까지 같이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샀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서로 돈을 모았고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출이자를 혼자 갚기로 하고 집을 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남편과 연애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다가 자세한 내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미 돈도 잔뜩 묶여 있고 대출도 이미 남편이 갚고 있었는데 다른 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집에 같이 투자했던 투자금을 돌려받는 대신에 저희들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투자금이라고 1,500만 원 들어간 게 전부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우의 초기 투자금을 이자까지 약간 쳐서 돌려줬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들어가 있는 대출을 제 돈으로 해결하면서 집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가족이 투자 목적으로 구한 집에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여태까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전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혼 전에 싹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신우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가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집값이 적당히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대출금을 해결하면서 집에 더 이상 대출이자로 나갈 돈도 없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신우가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만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집에 투자금을 도로 돌려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만큼의 이득분을 저희가 신우한테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자기 동생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오른 만큼 자기는 그 돈을 앉아서 벌 수 있었던 건데 저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투자금을 빼야만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돈 돌려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신우도 지난 5년간 논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결혼 비용이 대체 얼마가 필요하길래 저런 어깃장을 부리고 있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는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았어도 6천은 되었을 시간이고 제가 신우 앞으로 들어가 있던 1,500도 이자까지 쳐서 2천으로 줬는데 시집 갈 때가 되어서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과거에 신우가 제 옷 훔쳐입고 은행거래 명세서를 주머니에 넣어놨을 때도 잔액이 800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그때 생활비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애매하게 많고 적금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서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그냥 그 돈 돌려받고 모아놓는 돈 하나도 없이 쓰고 싶은 데다가 다 쓰고 다녔던 거예요. 올해로 38살 먹은 여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도 믿기지가 않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동생네 집에 쳐들어와서 벌써 5년 전에 정리가 끝난 돈을 걸고 넘어지며 돈 내놓으라고 성질 부리고 있는 사실 또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 끝난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배째라고 누워서 저희한테 결혼자금 6천만 원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자기 돈이 들어갔던 집이니까 일부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집값도 끽 해봐야 3억 얼마 하던 집이 6억 중후반까지 가게 된 건데 1,500 투자한 게 어떻게 6천이 되느냐고 하니 다 나름의 계산 방식이 있다며 토달지 말라고 징징대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신우를 빼고 잘 지냈던 것도 있고 이 상황은 누나편만 들던 남편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시부모님도 당연히 신우한테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우한테 내가 말해준다고 했는데 미리 와서 줄 돈도 못 받게 일을 키우냐고 신우를 나무라더군요. 그 말 들었을 때부터 딱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이 계획이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시어머니도 신우가 결혼 자금이 없는 걸 알자 저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저한테 네가 이해해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우 요구를 들어달라는 말을 꺼내시더군요. 신우가 시집만 가고 나면 또 있을 일도 아니지 않느냐. 신우 결혼 상대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 후에는 그쪽으로 내려가 살 거다 하면서요. 앞으로 평생 신우 안 보고 살려면 지금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미 거절의 의사를 똑똑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너희는 집값도 올랐잖니, 맞벌이 하면서 돈도 잘 벌잖니 하면서 38살 먹은 신우, 지금 그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시집 보내겠냐면서 저보고 계속 신우 살려주는 셈 치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신우가 돈 내놓으라고 나설 때는 뭔 소리를 하느냐며 정색을 하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숙이고 부탁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자기 누나 상황이 딱해서 또 도와주고 싶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6천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니. 앞으로 아이 키워가면서 들어갈 돈도 있고 저도 슬슬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신우만 끊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평생 시댁의 신우 문제로 돈 문제로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신우 돈 해주고 싶으면 해주라고 말하고 대신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냐면서 화를 내시고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책임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갚아줄 테니 저희 보고 일단 돈부터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와 몇 년 전에 은퇴하셔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6천을 모아서 저한테 갚겠다고 하시는 건지. 앞으로 제 인생도 우리 아이 미래도 창창한데 아이 아빠 없이 키울 생각에 이혼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옛저녁에 정리된 금전관계 가지고 투자금 운운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신호와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저도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갔던 제 돈만큼 집값 오른 거 계산해서 재산 분할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신우 결혼자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신우 원하는 대로 되는 집구석에서 힘없는 며느리로 살 바에 혼자 사는 거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견 굽히지 않고 나오니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나오시고 신우는 그 와중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또 짐 싸들고 친정 가는 쇼라도 하지 그러냐면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정말. 결국에는 끝끝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번이 아니면 신우 시집 보내긴 글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 결혼 상대가 원하는 결혼 비용 마련할 구석이 생기지 않으니 좋은 방법 찾아보자고 해놓고는 결국 또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해주는 대신 말했던 대로 제가 결혼할 때 드린 돈만큼 해서 현재 집값 오른 만큼 분할받기로 했어요. 여태껏 부부 공동으로 모은 돈은 반반씩 가져가기로 했고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친권은 공동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도 매달 받기로 했고요. 이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신우한테 돈을 해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해도 신우가 결혼을 못하게 돼버리면 결국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 거를 또 당하느니 차라리 시원하게 정리해버린 지금이 오히려 속은 후련한 것 같네요. 집안 골칫거리인 신우 결혼시키기 위해 그래도 적당히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시킨 이 상황을 시부모님도 언젠간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미 갈라서 버린 지금 남편과 남편 집안 사람들 잘 살게 기도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쩡히 잘 살던 저도 이혼했는데 신우가 그 돈 가지고 시집을 갔다고 그 집에서 이혼당하지 않고 잘 지낼 거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